반올림 내어 별자리까지 나타내면 300이고 어떤 자연수를 8로 나눈 후 몫을 100의 자리까지 버리면서 나타내면 200입니다.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될 수 있는 범위는 250 이상, 350 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몫을 구하려면은 어떤 자연수를 구하려면은 몫에 7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0 곱하기 7, 350 곱하기 7을 해서 1750, 24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1750 이상, 2450 미만입니다. 8로 나누었을 때의 범위는 200 이상, 300 미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곱해서 어떤 수를 구했을 때 8로 나누었을 때의 범위는 1600 이상, 2400 미만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1750 이상, 24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개수는 2400 빼기 1750을 해서 650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 나누기에서 나누기 7을 한 후 몫을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이 됩니다. 어떤 자연수 나누기 8을 한 후 몫의 100의 자리까지 버림하여 나타내면 200입니다. 이때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7로 나눴을 때의 범위는 250 이상 350 미만이 됩니다. 그때 이 어떤 수의 범위를 구하려면 어떤 수를 구하려면 250 곱하기 7을 해서 1750이고 350 곱하기 7을 해서 2450이 됩니다. 따라서 범위는 1750 이상 2450 미만입니다. 8로 나눴을 때의 범위는 200 이상 300 미만입니다. 그럴 때 범위는 600 이상 2400 미만이 됩니다. 이럴 때 조건을 만족하는 수의 범위는 1750 이상 2400 미만이므로 2400 빼기 1750을 해서 65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쌓기나무로 정육면체를 만든 후 바닥에 닿는 부분을 색칠하였습니다. 이때 두면만 색칠해진 곳이 60개가 되려면 만든 쌓기나무를 되게 쌓기나무를 만들려면 그 쌓기나무 블록이 몇 개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줄에 3칸이 있는 정육면체를 예시로 들면 두 면이 색칠되는 블록의 곳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됩니다. 한 블록의 두 면이 바닥에 맞닿는 면 중 그럼 이때 한 줄에 3칸이 있는 정육면체에는 두 면이 색칠된 면은 1 곱하기 12를 하는데 이것이 나온 이유는 1은 여기 세 개 중 한 모서리로 우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면이 3개가 있는데 근데 그중 한 개가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1을 곱하고 그리고 모서리는 총 12개가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12를 해서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칸인 정육면체는 또 여기에서 또 늘리면 우선 여기에서 한 줄에 3칸이 있는 정육면체에 색칠된 두 면이 색칠된 면을 구하는 것은 3 빼기 2를
해서 1이 나오는 거고, 그럼 4칸인 정육면체는 4 빼기 2를 하는 것이므로 2 곱하기 또 모서리가 12개가 있어서 12를 해서 24가 나옵니다. 그럴 때 60개가 되면 한 줄에는 이것을 계속 세워나가면 그 60개가 되는 되면 한 줄에는 7칸인 정육면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쌓아야 하는 블록의 개수는 7 곱하기 7 곱하기 7이므로 343개가 나옵니다. 키나는 정육면체로 만드는 바닥과 닿는 부분을 색칠했으니까 이때 두 면만 칠해진 곳이 60개가 되게 만들려면 스키나무 몇 개가 필요한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한 줄에 세 칸이 있는 정육면체로 예시를 들면 두 면이 색칠된 면은 이 네 색칠 중에 한 개만 색칠되어서 1이고 그 다음에 한 면에 모서리가 12개가 있어서 곱하기 12를 하면 12개가 나옵니다. 4칸인 정육면체에는 2 곱하기 11을 하면 24가 됩니다. 그리고 60개가 되면 한 줄에 7칸이 인 정육면체가 됩니다. 따라서 써야 하는 블록의 개수는 7 곱하기 7 곱하기 7로 314개가 네 칸인 정육면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4칸인 정육면체는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4칸인 사인 주고받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발표자 맞나요? 다른 의미죠. 약간 설명. 4칸인 다시 잠깐만 잘 앉은 상태에서 정돈하고 다시 질문해보세요. 4칸인 정육면체가 무슨 뜻인가요? 한 모서리에 그 면이 네 칸이 있는 정육면체를 말합니다. 한 면에 4칸이 있다. 그 한 모서리에 그 면이 4칸이 있는 정육면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옆에 2 곱하기 10이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 여기 3칸을 예시로 그 여기에서 그 4칸인 정육면체를 색칠하면 그 머릿속으로 4칸인 정육면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이 모서리의 끝에 있는 면을 제외하고 이 면이 한 개가 더 생겨서 한 개, 두 개, 그럼 한 모서리에 2개가 색칠되고, 그리고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12개이므로 2 곱하기 12를 해서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4칸인 정육면체가 한 면에 모서리에 보는데 4칸이 있다는 네, 그 모서리에 면이 4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서리를 4등분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잠깐만 질문해. 근데 그러면은 60을 11로 나누면 5가 되니까 한 줄에 5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이게 한 줄에 5칸이 되면 그 5칸까지만 세면,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색칠되지 않은 두 면을 제외한 것과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더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4칸인 정육면체가 의미하는 것은 한 면에 4칸이 있다는 거. 한 면에 4칸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한 면에 어떻게 4칸이 있다는 거야? 그 모서리 부분이 한 면에 4칸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블럭이 모여져 있다는 의미일까요? 모서리 한 개에 블럭 4개가 놓여져 있다는 걸까요?
혹시 네 칸이 종류체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죠? 여기에서 네 칸인 정육면체라는 것은 이 한 면에 네 칸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 모서리에 네 칸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이렇게 정육면체로 그리면 그 정육면체로 그리면 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서리가 이렇게 한 줄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칸인 정육면체는 이 정육면체에서 그 한 면에서 한 줄에 네 칸입니다. 근데 왜 2 곱하기 10이야? 왜냐하면 이 네 칸을 하면 초록색 부분이 이쪽에 하다가 더 면이 하나 더 생기는데 초록색 부분이 하나가 더 생겨서 일을 하고 12는 그 모서리가 12개가 있어서 한 면에 모서리가 12개가 있어서 곱하기 10이에요. 그렇구나. 잠깐만. 60개가 되면은 한 줄에 7개의 정육면체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혹시 왜냐 이게 왜냐 60개에서 7이 안 나왔더라 했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 수가 곱하기 8을 하는데 거기서 이 쪽 한 줄이 더 생겨서 다 일을 해줘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칸인 정육면체라고 그랬는데 60개가 되면 한 줄에 15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방법은 그 세 칸인 그 한 줄에 세 칸이 있는 세 칸의 면이 있는 정육면체는 1 곱하기 10이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그 다음에 네 칸인 정육면체는 2 곱하기 12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5칸의 정육면체는 3 곱하기 12를 해서 36이 나오고 그리고 6칸은 그 4 곱하기 12를 해서 48이 나오고 그리고 7칸일 때는 5 곱하기 12를 해서 60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정확한 식으로 풀이해내면 그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끝에 모서리는 제외하고 면은 블록은 제외하고 이 한 줄에 나머지 블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블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에 있는 그 칸의 개수 빼기 2를 하는 것이어서 7을 생각을 해보면 7 빼기 2를 하는 것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는 것이라서 7 빼기 2를 왜죠? 여기 끝에 모서리는 세면이 색칠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있는
그 모서리의 끝에 있는 면은 제외함으로 그 모서리에 있는 칸의 개수 빼기 2를 하는 것이에요. 7과 그게 10에 되는데 빼기 2가 정확히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모서리의 가운데 있는 면은 여기 두 면이 바닥에 맞닿을 때 두 면이 색칠되므로 여긴 그 가운데 있는 면들은 면들을 포함하는데, 근데 이 끝에 있는 면들은 바닥에 맞닿는 면을 색칠하면 한 면, 두 면, 세 면이 색칠되어서 끝에 있는 두 개를 제외함으로 그 한 줄에 있는 칸의 개수 빼기 2를 하고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블록 하나씩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쟤는 왜요? 여기서 지금 60개라는 것은 두 면만 색칠해진 곳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끝까지 포함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칠해져 있는 면도 포함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끝에 세 면이 색칠되어 있는 면을 제외함으로 빼기 2를 한 것이에요. 이 7칸이 되려면 여기 끝에 하나씩을 추가해버리면 초록색이 있는 면이 3개가 하는데 요 조건에서는 맞지 않아서 7칸에서 빼기 2를 하면 곱하기 11을 하면 10개가 되는데 그래서 7칸. 7개의 60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60이니까 결과값이 7이 나오는 거예요? 7개 이상은 60 맞춰야 돼요. 문제 조건에 한 줄에 7개가 놓여져 있다고 했나요? 네. 문제 조건에요? 여기요? 7이라는 결과값을 맞추기 위해서 60을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왜? 어디에 7이라는 게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 60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에 뭐를 맞춰야 하니? 60에 7을 60 맞춰야 돼요. 왜? 60에 7을 맞춰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 끝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버리면 한 줄에 5개가 되는데 여기 있는 4칸인 5개가 되는데 그럼 초록색이 면이 3개가 돼서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것들은 빼기,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빼기 1씩 해주면 빼기 2인데, 그래서 한 줄에 7칸에서 빼기 2를 하는, 여기서 이 12개 한 면에 있는 12개의 모서리들을 곱해주면 60. 결과값이 60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모서리 하나에 놓여져 있는 블럭의 개수가 7개가 된다는 걸 구한 거죠? 네. 그럼 아까 한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네요. 한 줄에 놓인 7개를 맞추기 위해서 60의 개수를 이용을 했다? 틀린 말.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 가타는 없어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이 그림은 삼각형 키읔니은 직각삼각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전, 니은, 디귿의 길이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 가로 또는 밑변 곱하기 세로 또는 높이를 나누기 이용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에서 되는데 삼각형을 하나 더 이어붙이면 직사각형이 돼서 나누기 1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기역니은 넓이는 변 기역 디귿 또는 밑면 곱하기 변 니은 리을 또는 높이를 나누기 1을 해주면 7.5 곱하기 3.6 나누기 1을 하면 13.5cm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변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하였으므로 13.5 곱하기 2 나누기 높이 4.5를 해주면 6cm가 나옵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직삼각형일 때 변 니은 디귿의 직삼각형 아니야. 직각삼각형일 때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 기역 디귿의 길이 곱하기 변 니은 리을의 길이를 곱한 뒤 2를 나눕니다. 이제 변 기역 디귿은 7.5cm가 밑변이 되고 변 니은 리을 1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곱하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1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7.5 곱하기 3.6 나누기 2를 해서 27 나누기 2 해서 13.5cm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편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편 니은 디귿의 길이를 알려면 이제 넓이는 13.2 곱하기 1을 해줍니다. 이때 곱하기 1을 해주는 이유는 나누기 1을 안 했을 때 4.5를 나눠야지만 반응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5 곱하기 2 나누기 4.5를 했을 때 27 나누기 4.5는 6cm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13.5cm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13.5cm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13.5cm는 길이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구할 때 변 기역 디귿의 길이에 변 니은 리을의 길이를 곱하고 2를 나누는 것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값이 13.5 제곱센티미터가 나야 하는데 이가 빠졌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른쪽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사다리꼴 기역 니은 리을의 넓이는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의 4배입니다.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5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5와 4분의 3 곱하기 8를 한 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5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5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5와 4분의 3 곱하기 8을 한 값은 48이고 거기서 5를 나눠주면 5분의 48이 됩니다.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를 네모라고 보고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먼저
삼각형의 넓이인 5와 46 제곱센티미터는 네모 곱하기 8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옵니다. 이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네모의 값을 모르니까 8 나누기 2를 해서 4 하면은 그냥 이제 네모만 곱해주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모에서 8을 나누면은 바로 5분의 46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46 나누기 4를 하면은 네모의 값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와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값은 2와 10분의 3cm입니다. 오른쪽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사다리 꼴 기역 니은 니음의 넓이는 삼각형 리을 니은 디귿의 넓이의 4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3번 니은 디귿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5와 4분의 3 곱하기 8 나누기 5를 함으로 46 나누기 5가 되므로 5분의 46이 됩니다. 선분 미음 디귿을 네모라고 뒀을 때 네모 곱하기 8 나누기 2가 5분의 46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따르면 그러면 2는 네모 곱하기 4가 5와 46 5분의 46과 같다는 의미로 네모 곱하기 5분의 46 나누기 4를 한 것이 네모가 나오므로 이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2와 10분의 3이 나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왜 나누기 5를 해야 돼? 나누기 2가 아니라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나누기 5를 혹시 왜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나누기 5를 하는 이유는 여기 조건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의 4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에는 이 삼각형은 4번 하고 여기 나누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총 5번이 들어갈 수 있어서 5를 나눕니다. 여기에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5와 4분의 3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그 문제에서 그 사다리 꼴 기읍 니은 니은의 넓이가 삼각형 리을 니은 디귿의 넓이에 곱하기의 4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4개 있는 것과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1개 있는 것과 같으므로 4 더하기 1을 함으로 총 삼각형이 5개 있는 넓이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합이 21cm인 직사각형을 같은 직사각형 7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이 작은 직사각형 하나, 둘, 셋 이렇게 일곱 개를 이렇게 큰 직사각형으로 만든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같은 면끼리 표시를 하면 여기는 세모하고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럴 때 혹시 그 그림을 예를 들어서 아니요. 이것은 직접 길이가 같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세모랑 저 위쪽 끝에 있는 세모랑 저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4개로 같다는 얘기죠. 이 세 개와 네, 그거 말고 그 위쪽에 있는 이거와 이게 같다는 거. 아니 그거와 그 옆에 있는 거 이거와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4개요. 네,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길이 같고 세모는 세모 길이 같다는 것이에요. 동그라미나 큰 동그라미나 큰 세모와 큰 동그라미와 큰 세모는 같다는 거죠. 아니요, 이건 다 똑같은 동그라미와 똑같은 세모예요. 근데 작은 것끼리 분류하자면 세모와 같고 큰 사각형은 동그라미야. 이것을 작은 사각형이라고 이것을 큰 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이것을 그림에서 살짝 예상 선명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밑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라고 두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위에 있는 직사각형은 이렇게 살짝 눕혀놓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길이이긴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동그라미 위쪽 4개와 아래쪽 3개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에서 비례식으로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으로 칠해진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 이렇게 가로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 동그라미는 총 4개가 필요하고 얘는 삼각형이 3개가 필요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비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4개와 4개가 있는 것과 그럼 이 의미는 동그라미 4개가 있는 것과 세모가 3개 있는 것은 결국 길이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의 우선 가로와 세로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가로는 21 또는 이 전체 세로 더하기 가로를 한 것에다가 비례 배분을 함으로 21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3을 함으로 3 더하기 4 나타내는 것이 위에 동그라미 4개, 아래 동그라미 3개를 네, 그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 비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위에 3개는 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요? 네. 그 세모가 3개 있다는 거와 같고 세모를 가로로 뒀기 때문이에요. 21이 나타낸 것은 저 위에 문제에서 21cm 네, 그 가로 더하기 세로가 가로 더하기 세로가 21cm이고 그것의 그거 세에다가
그러니까 그 21등 전체에서 가로는 몇 센치를 차지하는지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그 가로와 세로는 몇 센치인지 구하는 것이래요. 저 숫자와 의미들은 이해되는데 저 직사각형의 가로가 왜 저거고 세로가 저거니 세로가 21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4고 비례 배분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21 이 전체에다가 비례 배분을 해야 그 가로는 몇 센치인지 나오고 세로 또 똑같이 21 세로 더하기 가로에다가 그 세로가 차지하는 양을 곱해야 그 세로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또 비례 배분을 이렇게 21 곱하기 3 더하기 4는 7 곱하기 7분의 3을 하면 9cm가 나오고 세로도 21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4를 하면 12cm가 나옵니다. 이때 만들어진 직사각형을 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는 여기 그 동그라미가 4개가 있다시피 9 곱하기 4를 함으로 36이 나오고 그리고 세로는 9 여기 세모 9 여기 그 9 여기 세모하고 더하기 여기 동그라미를 한 것이 그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것과 같아서 9 더하기 12 또는 21이 세로의 값이 나옵니다. 이때 그 가로와 세로의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6 더하기 21이므로 57cm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모 3개가 합해져서 9cm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모 하나가 9cm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9cm는 그 이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이 세모 한 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합이 21cm인 같은 직사각형 7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을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하면 동그라미 4개와 밑에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가로는 비례분을 하면 전체 21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3은 9cm가 나오고 세로도 비례분을 해주면 21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4를 하면 12가 나오는데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합을 구하라 했으므로 가로가 4개 있으므로 곱하기 4라면 36 세로는 요 세모와 동그라미 곱하기 근데 왜 더하기 21을 여기서요. 네 그쪽에서 더하기 21을 왜
세로에 왜 9 더하기 12가 나오는지 말하시는 거죠? 그 여기에서 가로는 여기 가로는 동그라미를 의미하듯이 동그라미가 4개가 있어서 9 곱하기 4를 한 것이 36이 나오고 여기 세로는 여기 세모 더하기 5을 한 것과 똑같아서 그래서 9 더하기 12를 한 것과 똑같아서 21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모와 동그라미를 더한 게왜 구가 왜 똑같은 뜻이? 뭐냐면 여기서 작은 직사각형 7개는 가로는 9라고 했고 세로는 12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모 또는 세모 더하기 1을 한 것이 다른 변 곱하기 다른 변을 한 것과 같으므로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한 것과 같아서 세로 더하기 가로를 한 것과 같아서 9 더하기 12를 해서 2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12는 세로를 말하는 그 12는 여기 세로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이 직사각형의 세로. 더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10이었어요? 더해서 원래 이 위에서 세로는 12라고 구했기 때문에 세로가 12는 그래서 세로는 윗부분에서 10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가로 9cm에서 뭐의 세로야? 이 오른쪽 직사각형의 이 세로를 어떤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이요? 아니 이 전체 직사각형의 세로를 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12라고요? 이 전체 이 세모와 동그라미가 합해진 이 부분이 10이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로의 값이 12가 됐는데 세모와 동그라미의 값이 10이라고요? 아니 여기서 세로가 10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모하고 동그라미 합이 10이라는 겁니까? 어, 10의 아니 값이 큰 직사각형의 세로가 10이라는 너가 말하는 큰 직사각형의 어디를 얘기하는지 라인을 따라가 볼래? 이걸로 그건 큰 직사각형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들은 서로 크기가 다른가요? 제가 오니까 다 같은데 제가 이거 크기를 봐서 오해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 그림 때문에 오해한 것 같아요. 다 같은데 이 세모와 동그라미의 12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네. 다시 질문하세요. 빨리 앉아서. 세모와 왜 세로가 10인 어떻게 9 더하기 11이라는지. 여기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세로 더하기 그럼 혹시 작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데 혹시 크기가 다른 거예요? 아니요. 이 작은 직사각형 이 안에 있는 이 7개의 직사각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것들은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같아요. 근데 왜 작은 큰 직사각형을 이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작은 직사각형을 이 안에 있는 7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7개는 크기가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 더하기 가로를 세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를 한 게
가로를 한 것이 여기에서 이 큰 직사각형의 이 세로가 되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9 더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모와 동그라미 값이 12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12는 세로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직사각형의 세로. 그럼 저 세모 밑에 있는 저 세모 3개야 위에 있는 세모 동그라미 4개의 길이가 4개의 길이가 같은데 아무거나 10이라는 거죠. 아니면 세모는 그 세로를 의미하고 이 세로는 12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모 3개가 10이라는 거. 아니요, 세모 한 개. 그러면 저 작은 직사각형 한 개의 세로의 길이가 10이라는 거예요? 네. 그 세모의 길이. 근데 그걸 왜 9에다 더해? 왜냐하면 여기서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이 큰 직사각형 또는 저희가 구하려는 그 세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12가 의미하는 것은 그 큰 직사각형을 이 전체 사각형을 뒀을 때 이 작은 사각형의 이 7개 중 하나가 작은 사각형인데 그의 이 변이 이 길이가 12cm라는 거. 삼각형의 길이가 12cm라는 겁니까? 아니 그 사각형의 길이 요 그 세모 아니 그 세모 이 작은 직사각형 요 하나의 이 길이가 세로의 변 하나의 길이가 10이라. 그러니까 그게 삼각형이잖아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아니 이 삼각형 위쪽에 이 부분. 삼각형의 길이가 10이가 아니라 요 삼각형 위에 있는 이 빨간 색깔을 요 3개가 있어서 세등분했을 때 세등분 중에 요 하나가 12cm야. 그러니까 그게 삼각형이잖아. 아닙니까? 삼각형 모양이 12cm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림에서 삼각형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삼각형 3개가 의미하는 것은 세로요. 어떤 세로? 이 큰 직사각형이 세로요. 그럼 삼각형 하나의 의미는? 12cm라. 그러니까 의미. 네, 12cm. 나는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갖고 의미가 있는 의미. 갖고 있는 의미가 세로를 얘기해요. 무엇의 세로? 이 전체적으로 큰 그 삼각형 3개가 이 큰 직사각형의 세로요. 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지금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하나가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삼각형 하나의 길이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한 변의 길이를 삼각형 3개로 나열했으면 삼각형 하나의 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는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 11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 하나는 무엇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 세로의 길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로? 그 작은 사각형의 세로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로는 36, 세로가 20인데 문제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구하라 했으면 36 더하기 20이라는 하면 57cm.